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와줬는데 사실 잘 버텨준 거였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원전 섹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 즉 거시적인 관점으로부터 글로벌 증시가 약간 좀 흔들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이란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 결과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 역시도 하락을 해주는 모습.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름 가격이 오른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증시, 현물이죠. 현물은 내려간다. 이게 기본적인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요거 말고도 사실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꽤 중요한 뉴스였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 크게 부각은 안 됐었는데, 자, 요거에 대한 내용. 결국에는, 자, 미국이 원전 행정 절차를 45일로 단축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리포트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16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신규 수주가 굉장히 미비하죠.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재미가 없었죠. 근데 어때요?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망치긴 하지만 계속해서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들, 결국에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차트적인 관점, 이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의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 있죠? 첫 번째,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 자 APR 1400이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김정관 장관이 미국의 원전을 지어주겠다 제안을 했었죠. 자, 이거엔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자,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이제는 원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두 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증시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좀 묘한 기류가 좀 바뀌어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리포트가 1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없었어요. 그만큼 원전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었는데 최근 2월 들어서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 상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런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 다음은 뭐다?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 시간이 점점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다뤄볼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이유, 명분을 안다라면요, 주가가 빠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이 올라갈 이유 명확하게 다뤄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자, 요거죠. 실제로 미국, 트럼프가 이란의 군사적 개입을 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로서 알아두시면요, 요것도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 판단되시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왔고 앞으로 중동 지역의 분쟁 때문에 증시가 안 좋아질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에 간혹 매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매도 금지. 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 다 아시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이유를 영상에서 모두 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까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요청 드리는 거니까 댓글창에 매도 금지
적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요거를 뽑았습니다. 자, 원래는요, 이 원전이라는 게 행정 절차만 하더라도 길게 보면은 5년 이상 걸리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45일로 단축한다라고 해요. 그만큼 원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2030년까지 행정명령 내렸던 게 뭐가 있죠? 10기의 원전을 짓겠다. 근데 2030년까지 공사가 완료가 아니라 공사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원전이 공사 시작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행정 절차가 일단은 빠르게 서류적인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발주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발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오늘 이란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묻힌 감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과거 수년 이상 걸렸던 원전 인허가 절차를 45일로 단축한 신속 승인 경로. 자, 이게 세계 첫 사례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미국 시장도 원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이유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자,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요,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짓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원전 짓는 이거 결국 AI죠.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원전을 빨리 지어야 됩니다. 당연한 수순이긴 했지만 시간이 필요했다. 자, 이런 행정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잠시 필요했지만 자, 이게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삼성 다음은 두산이다. 자, 많은 분들이 자, 두산에너빌리티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삼성전자 보면서 상당한 포모,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트럼프 당선된 직후부터 급등을 했거든요. 작년 초를 기점으로 보시게 되면 어때요? 2만원짜리가 이제 10만원 간 거예요. 5배 갔습니다. 이게 얼마 안 간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시는 분들, 안 갔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은요, 여기서 진입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특히 자, 에이펙.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면서 이 마누가 프로젝트, 자, 원전 관련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이 시점에서 올랐었는데 자, 이때 일단 악재가 2개가 나왔어요.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또 이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자, 그 결과 이런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에 올라갈 때 시점에서 이게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특이점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요거죠.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 잔고의 흐름인데 자,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대차 잔고가 줄어들 때 시점 이게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였어요. 자, 이때 차트 흐름을 볼까요? 자, 이때부터 요때까지죠. 주가가 올라갑니다. 대차 잔고가 준다라는 거는 공매도 세력들이 상한을 한 거죠. 이거 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 상한하자라는 그런 흐름들.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가 올라갔는데 자, 이때 뭐가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펙 때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실제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얘기가 없자마자 실적도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 근데 이때부터 또 뭔가 달라지죠. 자, 이때 다시 한번 미국 진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정부도 원전을 짓겠다 선언을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이 다시 좋아지죠. 근데 이때 또 대차 잔고 흐름 봐볼까요? 어때요? 대차 잔고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만큼 이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이 대차 잔고, 즉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움직여졌다. 어떻게 보면 이 두산에너빌리티 종목 자체가 굉장히 악재와 호재에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만큼 투명하게 좀 움직인 종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대차 잔고를 참고해서, 그쵸?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앞으로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 대차 잔고 늘었죠. 근데 여기서 줄었죠. 그러나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이 대차 잔고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을 예측해보자 라는 부분도 한번 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흐름은 제가 100% 맹신하셔라 라는 부분은 좀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 얘는 좀 차트적인 흐름도 뚜렷해요. 자, 요 61선 이평선을 타고 가죠. 자, 그리고 나서 항상 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시점에서
자, 121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벌어지죠. 자,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성질, 수렴과 발산을 반복한다. 자, 근데 최근에도 이런 흐름이 나와줬죠. 자, 다시 한번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발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아직 단기 이평선들은 발산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이격도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란에 대한 노이즈가 조용히 넘어간다라면요. 전 개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이 당분간은 더 상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렇게 박스를 친 이후에 어때요? 이 박스 상단을 지지해주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자, 최근에 이 구간에서 제가 이렇게 박스를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근데 이 박스의 상단 여기죠. 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라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전히 이런 박스 상단을 지지해주는 패턴이 유효하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세 상승주, 시장 주도주의 특징. 바로 이거는 이제 주봉상의 캔들인데요. 주봉상 이 10주선, 이 10주선을 깨지 않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얘도 보시게 되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봉상 이 10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항상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사실 삼성전자에서도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 10주선에서 지지, 10주선 이탈 없이 또 지지, 계속해서 10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죠. 근데 최근에 이 10주선과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10주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사실 삼성전자의 타점을 잡는다라면 전 개인적으로 이 10주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10주선 부근에서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에 좀 의존해서 좀 언급을 드린 건데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원전 섹터의 흐름, 자 플러스 거시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 자, 최근에 자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자 코스피 차트가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요 밑에 보시면 이게 RSI의 보조지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조지표를 믿지는 않는데 지수에서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 RSI 지표가 이렇게 주황색 구간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과열됐을 때를 보세요. 항상 쉬어가죠. 여기도 쉬어가고.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과열됐을 때 제가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일단은 짧게 쉬어갔어요.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또 과열 구간에 진입하자마자 이란 노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항상 어떠한 이유로든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이때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죠? 작년 8월 부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대주주 양독세 관련 노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불안정을 여기서 만들어낸 거고요. 자, 이 구간 여기서는 또 뭐가 있었죠? 미국 시장의 AI 거품론. 자, 이게 나오면서 또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대략 한 2달 정도 쉬어가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도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현재 기점으로는 자, 이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란에 대한 이슈가 뭐가 있는지 나타나게 된다면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오늘 장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정밀 타격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자,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죠. 이것도 같이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이게 이란이 여기 있다라면 자, 여기죠. 자, 홍해 지역의 요 중간 부근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만약에 이란이 봉쇄를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주변이 대부분 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어떤 국가죠? 다 원유 생산국입니다. 자, 이 말은요. 여기서 원유를 싣고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를 봉쇄해버린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원유가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글로벌 생산량이 대략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막혀버리게 되면 당연히 원유가 불안정해지겠죠.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보통 원유가 오른다라고 보시면요. 대부분의 현물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유를 보통 해칭 테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어떤 종목이 움직이느냐. 자, 오늘 자 해칭 테마 요게 움직였죠. 흥구석유.
실제로 금요일부터 좀 움직여주는 흐름이고, 실제로 차트상에 이렇게 단기간에 박스를 갭으로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기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기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흥구석유, 또 다른 종목 뭐가 있었죠? 오늘 같이 움직여줬던 애가 이등주, 한국석유가 있었어요. 얘가 오늘 이등주로 한번 따라 붙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런 흥구석유 같은 종목이 움직인다. 우리가 시장 참여로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차트가 굉장히 기괴하죠. 자, 요거 하나하나가 거의 100%가 넘어가는 산이에요. 이때마다 항상 중동에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는 역사적 신고가 돌파까지 했네요. 그리고 실제로 장중에 이런 뉴스가 돌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자, 한국석유의 분봉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바로 뉴스 뜨자마자 이런 급등이 나오는 현상. 그래서 실제로 뉴스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시고 이렇게 진입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손이 빠르셔야 되고요. 시장의 이해도가 좀 높으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당장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은 해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이런 흥구 해칭 테마가 움직여주는 걸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시장을 이겨내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 안 좋아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올라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1등 시장, 상승률 1등이다 보니까 미국 혹은 중동 지역의 분쟁을 이겨낼 수도 있다. 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박스 상단을 지지해 줄 확률이 높다. 거기에 조정이 더 강하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주봉상에 이 10주선에 온다라면은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주예요. 이 대형주의 본질은요, 결국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 요거 두산에너빌리티의 리포트인데 그래프로는 좀 표현이 딱 잘 돼 있죠. 16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사실 수주가 별로 안 됐어요. 10조 다 밑에 있습니다. 근데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형 원전들이 발주를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두산의 미래 먹거리인 가스터빈 역시도 수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10조가 넘어가는 거의 15조 위에서 수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주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게 매출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게 수주는요, 잔고가 쌓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원전의 특성상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납품이 돼야 매출이 잡힙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매출이 늘어나는 게 이렇게 1차 함수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2차 함수로 가속이 붙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역시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때요? 약간 좀 계단식 상승이 좀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횡보, 올라가고 횡보, 올라가고 횡보.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매출이 나와준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또 제가 특이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게 이 리포트죠.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원래는 11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리포트들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2월 달 들어서 갑작스럽게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꾸준히 나오고요. 자, 하나증권에서는 무려 16만 5천 원. 자, 신한에서는 15만 7천 원을 제시했어요. 자, 이 가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두산의 역사적 신고가 14만 6천 원이에요. 근데 15만 원 위에 목표 주가를 설정했습니다. 이 말은요, 조만간 목표 주가, 자, 역사적 신고가는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이제는 45일 안에 미국의 원전 승인을 진행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원전을 2기를 짓기로 결정을 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자, 세 번째,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전용 공장이 이제는 3월 달부터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견인해주고 있고요. 이제는 자, 아까 제가 리포트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출이 증가를 해줄 거다. 그렇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죠? 자, 매출이 실제로 잘 나와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이런 상승.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도요. 자,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증시,
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 리포트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대형주는요, 결국 리포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이 보통 주가의 트리거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두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무려 16만원 위에서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됐다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금 이란의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매도할 게 아니라 어디서 추가 매수할지, 물론 분쟁을 신경 안 쓰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면 땡큐고요. 혹시라도 비중을 못 실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자. 근데 제가 추가 매도 타점 한번 기술적인 분석으로 팁을 드렸죠. 물론 이걸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거시적인 관점, 그 다음에 원전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자, 이런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다 내용을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이어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재밌는 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재밌는 거, 수익이죠. 수익날 종목인 건데 일단 예상 수익률 500%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느낌상 500%입니다. 이건 아니죠. 결국 종목이 올라가려면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자, 즉 이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만 공시가 나와도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죠. 근데 종목이 늘어난다? 테마가 형성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테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00%로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실제로 제가 무상증자로 1000% 이상 간 종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인데, 이 종목이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점 대비 무려 1300%. 자세히 보시면요, 무려 상한가를 6일 동안 6번 갔어요. 6일 동안 6번. 어마어마한 급등이죠. 무상증자만으로도 호재인데 이게 테마로 갔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1000% 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도 무상증자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진 않습니다.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하죠.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요,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벌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면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대기업이죠. 자, 대기업의 유보율.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129%.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130%면요. 사실 중소형주보다도 작은 편입니다. 자, 다른 대기업 현대차 봐볼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200%, 한 7300% 정도 되는데 사실 두산보다 높아요. 하지만 얘도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무려 75,000%죠. 아까 현대차가 한 7,300% 정도 됐죠.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130%. 근데 얘는 무려 75,000%예요. 현대차보다도 한 13배는 높은 유보율입니다. 자, 유보율이 말도 안 되게 높은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요 500%만 된다고 하더라도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이 종목은 75,000%예요. 자, 요거 사실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 30대 1의 무상증자 가능하죠. 이렇게 됐을 때 최소 2000%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가 예상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직 완벽한 테마는 아닙니다. 하지만 500%면 5대1이 가능한데 75,000%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다 라고 먼저 언급을 드린 거였어요. 이제는 좀 납득이 되시죠?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 사례를 보시면요. 자, 텔콘 RF제약.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2대1입니다. 2대1. 2대1하고 저점 대비 330% 가졌고요.
자, 온코리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얘는 3대1. 3대1하고 300% 갔습니다. 아까 제가 대장주라고 언급드렸던 종목.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요. 8대1. 얘는 좀 많이 했죠. 8대1하고 1300%. 자,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죠. 2.0% 가능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근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베팅은 해볼 수 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베팅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면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추가 매수도 괜찮아요. 왜? 두산에너빌리티는 중장기 포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간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간적인 측면. 대략 1년 정도 어떠신가요? 너무 길죠. 6개월. 6개월도 사실 많이 길어요. 자, 이 정도 기간이었으면 제가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일단 시작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자, 조만간 제가 준비한 종목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근거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건, 자,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무상증자로만은 100%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테마로 보낸다? 어떻게 된다고요? 1000%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공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소액은 제가 강력 추천드릴게요. 근데 제가 뭐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전량 매도하시고요. 여기 진입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감당이 되신 분들 소액은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신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두산 남겨주시면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과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점상으로 가죠. 자, 애초에 매수가 안 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먹어보자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 2월 23일, 자, 늦은 저녁 시간에 영상을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예요. 일단 늦은 저녁이라도 제가 먼저 보내주신 분들은 안내를 드려볼 거고,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요. 내일 오전장에 한번 진입을 꼭 해보셔라.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X예요. 그래서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내일 오전장에 진입을 해보시고, 혹시 늦게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내일 오전에는요. 개인적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후장에 안내 드려볼 테니까 오후장에 받아보신 분들도 꼭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번호 좀 누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자,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자,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이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 보내는 창에서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 거 2글자.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주시는 분들 순차적으로 빠르게 내일 정규장에도 진입해볼 수 있도록 안내를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정이 나온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 대한 중동지역 분쟁. 자, 결국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한다라면 일단은 요거 원유 선물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높은 확률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자, 두산에너빌리티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혹은 원전 섹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두산이 매도할 일은 없는 거죠. 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댓글창에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결국엔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분들은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한 것도 많지만 크게 봤을 때는 결국 원전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 중에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죠. 자, 그렇다는 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삼성전자의 시대 초입에 비슷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에너빌리티의 역사적 신고가 14만 6천 원. 이미 목표 주가로 설정되긴 했지만 어쨌든 15만 원 위로 목표 주가가 리포트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역시도 작년 9월 달부터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매월 수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고, 자, 심지어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28만 원, 29만 원에 대한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즉,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자, 제가 100%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90%라고는 좀 말씀드려볼게요. 왜? 결국엔요, 이 AI에서 모든 게 파생된 겁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이 데이터 센터 지어지면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력이 필요하죠. 이 전력을 만들어주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결국에는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그 다음에 중동 지역도 필요하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원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SMR도 이제는 개화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SMR 산업의 사실 시작점이에요. 자, 우리가 2차 전지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때요? 과거에 에코프로 생각나시죠? 자, 결국엔 시장에서 이런 광기 구간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에코프로 23년에 10만 원짜리가 얼마 갔죠? 150만 원 갔어요. 자, 이때의 에코프로 매출을 한번 봐볼까요? 자, 2020년도에 에코프로가 8,500억이었어요, 매출이. 근데 21년도로 넘어갔을 때 1조 5천억이 됐습니다. 대략 한 2배 오른 거죠. 자, 근데 21년도에서 22년 넘어갈 때 어떻게 됐어요? 1조 5천억이 5조 6천억이 됐어요. 3배가 넘어가는 매출이 나온 거죠. 계속해서 산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 구간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2배, 여기서 3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22년도에서 23년 올라갈 때 어때요? 5배는 가겠구나. 그렇죠? 매출이 5배 올라갈 수 있어. 전기차 수요 늘어나니까 2차 전지 수요도 늘어나겠지라는 기대감이 결국 시장의 거품과 광기로서 이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충분히 이런 구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축제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아직 광기 구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적어도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했다라면 요거는 우리가 즐기자. 즉 메인 이벤트는 즐기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구간이 나온다라면 제가 가감없이 악재든 호재든 모두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매도 금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